지난 한 달간 다양한 양자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아이온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양자 산업에서의 다른 소식들도 궁금하시다면 본문 링크에 보고서를 참고해주세요. 자, 지난 편에서 아이온큐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2026년이 아이온큐가 증명해야 할 운명의 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연초부터 바로 그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넘게 밀렸었어요. 그 폭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 기관인 울프텍 리서치가 2월 4일에 던진 보고서였습니다. 매출의 86%가 국회의원이 꽂아준 돈이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오늘은 아이온큐와 울프텍 양쪽의 논리를 쉽게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아이온큐를 바라봐야 할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편 혹시 기억하시죠? IDQ, 큐비텍, 카펠라,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이미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속도가 붙었어요. 1월 한 달 사이에 스카이룸 인수 완료하고 시드 이노베이션스와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인수를 거의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죠. 아직도 인수할 게 더 남았어? 꼭 해야 돼? 얼마나 더 하려고? 돈은 있어? 이런 의구심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보고서가 그 불에 기름을 부었고요. 자, 그럼 아이온큐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 아이온큐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센싱, 보안 요 네 가지를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부 한 회사 안에서 완결하는 풀스택 플랫폼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핵심은 이번 스카이워터 인수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온큐는 칩 설계는 자체적으로 하되 제조는 외부 파운드리에 맡겼어요. 엔비디아가 TSMC에 의존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칩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첫 샘플을 받기까지 무려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스카이워터 인수의 목적은 이걸 2개월로 줄이는 거예요. 스카이워터는 미국 내의 유일한 국방급 트러스티드 파운드리 인증을 보유한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이게 있어야 군사기밀 등급의 칩을 만들 수 있어요. 통신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펠라로 위성 광통신을 확보하고 자유공간 광통신 기업인 스카이룸으로 우주와 지상의 연결고리를 채웠습니다.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림만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프텍은 이 그림 뒤에 뭔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이온큐 매출의 최대 86%가 정상 입찰이 아니라 이어마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어마크란 국회의원이 예산안에 특정 기업 이름을 콕 찍어서 돈을 배정하는 일종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꼽은 대표적인 사례가 2024년 공군연구소와 맺은 5,450만 달러짜리 계약입니다. 아이온큐는 이거를 군의 자발적인 수요다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울프텍은 예산의 이온 트랩 기술을 특정해서 강제 발주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실제 지급액은 1,2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요. 또한 2024년의 선거로 인해서 우호적이던 의원들이 영향력을 잃으면서 2025년과 26년 예산에서 해당 이어마크가 삭제가 됐고 이로 인해서 24년 펜타곤이 부킹을 했던 7,560만 달러 중에 약 5,460만 달러의 매출 공백이 생겼다는 게 울프텍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 계약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을 연달아 샀다. 요게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카펠라는 작년 기준으로 연 1,100만 달러의 정부 계약이 있고 벡터 아토믹은 올해 최대 8,800만 달러의 정부 수입이 예상이 되니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양자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숙사업 매출을 그냥 사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2025년 예산 통과 전후 시기에 전 CEO를 포함해서 임원 8명이 총 3억 9,66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도 지적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이온큐는 허위다, 오해를 유발한 주장이다 이렇게 즉각 반박을 했고요. 2월 23일에는 미국 미사일 방어청 실드 IDIQ 계약 등록을 발표를 하면서 정부 계약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답변이 25일 실적 발표에서 나왔어요. 매출은 202% 성장했고요. 상업 고객은 60%, 백로그는 5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는 아이온큐 편으로 나왔습니다. 숫자는 일단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모든 의문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내부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미국 로펌들의 주주 집단 소송 조사가 진행 중이고 울프텍은 아직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실적에 대한 총정리는 다음 달에 따로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두 가지 질문만 남기겠습니다. 자, 투자하시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기적 성장이 있는가? 이어마크 의존도와 인수기업의 매출 편입 효과를 걷어냈을 때 아이온큐 자체의 상업 매출이 실제로 크고 있는가? 이번 실적에서 상업 고객 비중이 60%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앞으로도 이 흐름이 지속되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하셔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인수가 기술적인 돌파구를 위한 것이고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되어가고 있는가, 요걸 보셔야 합니다. 아이온큐는 올해 4분기에 256큐비트 시스템의 운영을 시연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제가 2026년이 아이온큐가 증명해야 할 운명의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 약속을 지키는지가 올해 안에 확인이 됩니다. 인수들이 이 로드맵을 가속화했는지 아니면 울프팩의 주장대로 그냥 매출 구멍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답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수직 통합 풀스택 플랫폼 전략이라는 그림 자체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실적으로 조금씩 증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도 진행 중인 이를 1년의 인수가 기술적인 비전에서 나온 것인지 매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한 번의 실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아이온큐는 지금 설계부터 제조까지, 지상부터 우주까지 연결하는 풀스택 양자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기관은 그 그림 뒤에 이어마크 의존과 매출 공백 메우기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2025년 실적에서 상업 매출 60%, 백로그 5배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온큐의 입장에 힘이 실린 건 사실이지만 아직 모든 의문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로드맵을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올해 4분기에 256큐비트 시스템이 예정대로 시연되는지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때까지 저와 함께 이 시장의 흐름 놓치지 말고 지켜보기로 해요. 미지의 테크박스 속 고양이,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